아니 S클래스라니 지금 어디에 갖다 붙이는 거냐? 제네시스는 그냥 짝퉁 렉서스 같다. 아니 특히 이 시국에 일본차 정도는 그냥 짓밟아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이원섭입니다. 요즘 국산차가 정말 잘 나가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자동차 생산 대수 4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병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이 제조사가 있었죠. 네,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제조사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요즘 현대차의 성과도 상당히 놀라워요. 이제는 잘 나간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량 5위라는 수치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와중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네시스가 출범한 지도 벌써 5년째네요. 자, 제네시스.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잘 나가나 싶었는데 요즘 이게 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어요. 결함시스, 냄새시스, 제네실수와 같은 별명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간 제네시스 행보가 정말 다사다난했으니 이런 별명이 나올 만도 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제네시스랑 도대체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질문도 최근 들어 유독 많이 보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네시스는 현대차여야 정상이죠. 현대차에서 만든 브랜드니까요. 렉서스만 보더라도 내장재나 버튼에 도요타의 부품을 가져와 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결국 제네시스가 현대차와 부품을 공유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와 서비스 센터를 공유하는 거, 이건 사실 조금 아쉽지만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차주들마다 다른 입장이겠지만 대부분 쉽게 블루엔진을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하다, 이런 생각이죠. 번거롭게 전용 서비스 센터를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도 제네시스 하면 유독 왜 나리선 말이 이렇게 오가는 걸까요? 결국 제네시스가 자초한 걸 겁니다. 제네시스가 처음 출범할 때 뭐라고 했었죠? S클래스를 따라잡겠다고 했었잖아요. 벤츠가 독식한 고급차 시장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 출범 초기 제네시스의 포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시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렉서스, 인피니티, 어큐라 등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리를 위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네시스의 모습을 한번 보죠. S클래스가 독식한 국내 고급차 시장을 되찾아오지도 못했고요. 북미 시장에서 렉서스를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네시스가 무엇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지, 제네시스의 어떤 점이 아쉬운지, 현대차와 똑같다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가 안타까운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시장 문제. 이건 지금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좀 더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찌감치 전용 전시장을 많이 늘려서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했는데요. 현재 제네시스 전용 전시장은 서울 강남과 용인 수지 단 2곳뿐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전시장이었던 강남 전시장은 제네시스가 출범한 지 3년이나 지난 2018년에 개장했죠. 프리미엄 브랜드에게 이미지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잖아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고급스러움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요. 일반 브랜드와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전시장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일반 브랜드인 현대차와 전시장을 아직도 공유하고 있으니 이런 고급스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 근처에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게 정말 많이 당황스러워요. 간판에 현대가 딱 나와있죠. 내부를 보면 왼쪽부터 G80, 소나타, GV80, 산타페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그랜저가 서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G80 위에 쓰여있는 저 문구, 아반떼 출시. G80이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일까요 갑자기? 아반떼. 두 번째, 품질 문제죠.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품질도 프리미엄이어야겠죠. 일반 브랜드보다 만듦새가 월등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주행 성능이 월등하다거나 럭셔리 감성이 뛰어나다거나 고객 응대가 뛰어나야 할 겁니다. 제네시스는 이 중에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 요즘 제네시스 품질이 정말 말이 아니죠. 현대차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G80의 품질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짝짝이 리어램프, 보닛 단차, 도어 트림 손상, 팬더 부분 방향지시 등 패널 색상이 다른 경우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사실 알려진 게 이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와우. GV80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된 전시차에서 조수석 도어 트림만 브라운 색상이 적용된 경우도 있었고요. 저번에 편집장님이 인터뷰를 진행하셨듯 고객에게 인도까지 마친 차량에서 앞뒤 휠 사이즈가 다른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의 대처도요, 현대차랑 똑같습니다.
네, 이 좋은 게 똑같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나쁜 것까지 똑같아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GV80 엔진 떨림 문제만 봐도 그렇죠. 처음에는 원인을 몰라서 해결을 못하니 출고를 중단했다가 갑자기 2달 만에 해결이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죠. 세 번째는 정체성 문제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벤츠나 렉서스 모두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벤츠 하면 독일 고급차, 렉서스 하면 일본 고급차가 떠오를 겁니다. 제네시스 하면 한국 고급차가 떠오를까요? 아직일 겁니다. 특히 해외 소비자들이라면 더더욱이요. 심지어 네티즌들에게 자주 무시를 받고 나는 캐딜락도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죠. 5년이면 이게 슬슬 정체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벤치마킹 전략으로 선두주자들을 따라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S클래스라니 지금 어디에 갖다 붙이는 거냐? 제네시스는 그냥 짝퉁 렉서스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정체성이 아직 없기 때문이겠죠. 제네시스가 독립 브랜드가 된 지 벌써 5년, 조만간 6년째를 맞이합니다. 5년 동안 제네시스는 어떤 성과를 이뤘을까요? 물론 G70, G80, G90으로 이어지는 프리미엄 세단 라인업을 구축하고 프리미엄 SUV GV80을 출시한 것은 칭찬해줄 만한 일입니다. 또 디자인도요. 이제는 슬슬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듯합니다.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5년 동안 전시장 독립도 못했고요. 품질도 그대로고요. 나름의 정체성도 완벽하게 확립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5년이라는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택한 전략이 있잖아요. 패스트 팔로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 그들보다 빠르게 움직여 그들을 따라잡겠다, 이런 전략이잖아요. 제네시스의 움직임을 보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출범 초기보다 느리거나 같은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 팔로워에서 패스트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따라만 가다가 그냥 끝이 나겠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신인 딱지를 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의 노하우를 보여줘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라인업을 더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특별함도 필요할 겁니다. 더 많은 책임감과 신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네요. 제네시스의 출발점은 2003년 제네시스 BH의 개발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후 2008년에 모델명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요. 나름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 독립 프리미엄 브랜드로 첫 시작을 알리고 지금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네시스가 달려온 길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죠. 최근에는 내놓는 신차들이 좋은 반응을 받고 판매량도 꾸준히 상승 중이었습니다. 소비자들도 하나둘 제네시스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보기 시작했고 일종의 신뢰를 형성하기도 했죠. 그러나 현재 제네시스의 모습을 보면 오래전부터 쌓아온 노력과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징징대는 것도 끝이죠. 우리는 아직 신생 브랜드다,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지나도 한참은 지났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분명 창립된 지 반세기나 지났고요.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은 경험과 성과를 냈습니다. 그 경험과 성과는 분명 작은 것이 아니었죠. 한국 소비자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니까요. 이건 충분히 대단한 일이고 한국인으로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국산차 점유율이 몇 %나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70%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80%가 현대기아차를 선택했어요. 단순 계산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100명 중 60명이나 현대기아차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과 응원에 보답해야 할 때죠. 우리는 이 차는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소비자가 인정하는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말로만 프리미엄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과연 어떤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네시스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답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것이기에 그들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채점은 소비자들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오토포스트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